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두 질문하면 이번 내신 정규 진도는 다 끝나요. 자, 33, 34. 33은 그래도 좀 쉬워요. 34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하나씩 보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소재죠, 이거. 자, as more and more brands and organizations.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브랜드들이 started working with influences. 여기서 influence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들. 자, 그래서 the return on influencer has decreased.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자, return은 저기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점차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인플루언서들이 받는 돈이 떨어졌대요. 받는 돈이 떨어졌대. 자, 오히려 보통 더 많이 협업을 하게 되면 몸값이 더 올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People realize that they're heroes. 여기서 hero는 인플루언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영웅이 are being paid to promote brands on social media. SNS에서 제품 홍보하느라 돈 받는다는 걸 깨우치게 되면 그럼 좀 배신감이 들겠죠. 그래서 the amount celebrities can get. 여기는 목적격 관계는 생략된 거고. 그래서 이 셀럽들이 get for promoting brands, 브랜드를 홍보하면서 받는 돈이 goes up to $500,000, 5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For mention in one single Instagram post,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언급 한 번만 해도 무려 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so 그래서 in the past few years, 최근 몇 년 동안은 brands have slowly extended their influencer marketing strategies to so-called micro-influencers. 브랜드들이 점차 천천히 자신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을 어디까지 확장해 나갔냐면 이른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까지 확장을 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하면은 인플루언서 즉 영향력이 커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력이 더 작은 사람한테 갔다. 근데 광고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은데. These are people with 10 to 50,000 followers who are seen as experts or heroes to a smaller group of people.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전통적인 광고 전략에 따라서 봤으면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들을 활용을 해야지 이런 5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한테 광고를 준다? 근데 좀 지금 표면으로 봤을 때 좀 납득이 어려울 거예요. Because of the size of their following. 근데 이제 여기 숨겨진 이면에 이유가 있죠. 자, 이들의 팔로워의 숫자에 따르면 their messages on social media are perceived to be authentic.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그러므로 more trustworthy. 믿을만하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들한테 오히려 광고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투자 수익이 더 적어졌어?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가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석이조인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 지출은 더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광고 효과는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So as this strategy is also gaining popularity, several experts have predicted that the 2020s will be the era of the nano influencers. 자, 나노 인플루언서들의 시대가 20년대에 될 거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These are people with 1,000 to 10,000 followers and who are just like your own most popular friends and family members.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죠. 그러니까 1,000에서 10,000명 정도면 위에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나노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Their lack of any real fame. 이들의 명성의 부족은 오히려 신뢰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the expectations is that this nano category will also eventually lose its authenticity. 자, 근데 나중에 20년대는 나노 카테고리인데 나중에는 얘네도 진정성을 잃어서 이제는 점점 이 신뢰가 어디? 최후의 카테고리인 이제 피코 인플루언서까지 간다. 피코면 제 쪼가리란 뜻이거든요. 쪼가리 인플루언서까지 간다. So this is the category of people with less than 1,000 connections. 이제는 1,000명도 안 되는 사람한테 광고가 간다는 거잖아. The level of you, me and my neighbor with her dog. 결국 내 주변 사람들. 그죠? 그래서 these are the people that we know in real life and with whom we have a relationship.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have a relationship with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절.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we have then come full circle. 그러니까 우리는 full circle, 완전히 원을 한번 그렸대. 그러니까 봐봐. 셀럽, 그러니까 연예인들에서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결국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나가 교재를 사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하겠어요? 건영한테 물어보겠죠. 야, 건영아, 너 수학 문제 풀어봤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아, 그래? 그럼 나도 사볼까? 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예전에는 뭐 정승재 쌤이나 현우진 쌤이 이 책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샀고 이제 그거보다 그 밑에 뭐 수학 유튜버가 추천한 거 샀고 했는데 이제 결국 건영이로 돌아왔다는 거죠. 유나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우리가 원래 역사적으로 있었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결국 인플루언서의 그 광고가 규모가 결국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고요. 자, 다음 장 바로 내용 정리할게요. 기업들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확장하면서 오히려 팔로워 수가 더 적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오히려 확대되어 향후 더 적은 팔로워 수를 지닌 사람에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즉, 팔로워가 수가 적을수록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친숙함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 광고 단가 또한 낮아져 일석이조다라는 거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평범한 자신과 동일시하여 형성되는 친밀감에 따라 생기는 진정성으로 더 좁은 범위로
광고할 수 있게 됐다. 평범은 ordinary. 자, 동일시 identify. 친밀감 familiarity. 진정성 authentic. 이건 일부 형용사로 써줄게. sincere, genuine. 자, 마지막 지문 제일 기네요. 아, 잠깐만. 근데 그래도 복습하실 때 이거 서술형어 나오면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만 좀 체크하자. 자, 여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노 인플루언서로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코 인플루언서까지 내려간다. 이거 각각의 용어 명칭은 꼭 기억하세요. 마이크로, 나노, 피코. 34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마지막 지문. 자, 힘차게 끝냅시다. Humans have an extremely extended period of brain development. 인간의 뇌는 되게 긴 시간 동안 형성되고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들은 좀 특이하게 뇌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건데, 자, this is especially true for circuits that mediate behavioral control. 특히 어디서 그러냐면 이런 우리가 행동을 행동을 제어하는 그런 회로, circuit에 특히 그렇다는 건데, 가령 as the prefrontal cortex, 우리 앞에 있는 전두엽, 여기가 특히 그렇대요. 그리고 이 전두엽은요, which 계속적용법으로 부연 설명합니다. Do not fully mature until a person's early 20s.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도 아직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니네 보고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전두엽 여기 행동 규제, 행동 조절과 관련된 이 뇌 부분이 아직도 발달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니네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담배를 펴버린다, 그러면 평생 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절제와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until that time, synapses are still being modified on a massive scale. 그러니 다 자라기 전까지는 계속 머릿속에 있는 시냅스가 그것도 작은 규모도 아니고 대규모로 계속 바뀌고 있다. So this provides, 그래서 너네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가령 쌤이 이제 34살이니까 32살이랑 34살은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이거 의미 없어요. 근데 너네 지금 18이니까 18이랑 16은요 겁나 크게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원에 14살부터 19살이 다 있거든? 이제 너네 이제 일요일이니까 많이 못 보겠어. 근데 너네 다른 학원 가도 그렇잖아. 중고등학교 섞여 있는 학원 혹시 있어요? 너네 지금 다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학 말고는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지? 근데 거기 보면 중학교 1학년은 진짜 초딩 같아. 진짜 아직도 초딩 같아.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이게 되게 큰 차이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커요. 자, 그래서 너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17, 고1 때, 운전 고1 때는 뭔가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지금이랑.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비교하면 좀 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9살이랑 20살은 꼴랑 한 1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이제 그게 한 차이가 좁혀진 게, 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나이로 한 27? 이때부터는 서서히 같아져.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시간이 빨라져. 그냥 1년이 겁나 빨리 가. 그래서 어느샌가부터 너네 나이 세기 어려워질 거야. 내가 지금 몇 살이더라?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시간이 빨리 가니까. 자, 어쨌든 this provides plentiful opportunity for this
circuit 딱 봐도 opportunity 나오고 for 나오는 거 보니 to be shaped by experience까지가 opportunity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이러한 전전두엽이 뭐 하는 게 경험에 의해서 형성될 기회가 되게 다양하게 제공되고 and is likely one of the key factors.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동사 1, 동사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우리가 뭐 하는 능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능력은 to successfully populate 형용사죠. What has been called the cognitive niche. niche는 틈새란 뜻인데 인지적인 그 틈새, 적재적소할 때 그 적소, 딱 맞는 공간이라고 불리는 자 거신에 populate는 타동사로 써서 목적어 수반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주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아시죠? 관계대명사 간만에 나왔네. 자 그래서 인지적 적소라고 불리는 곳을 populate 꽉꽉 채워넣다는 뜻이야. 꽉꽉 성공적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능력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채워넣는 거야? 꽉꽉 채워넣는 게. 그러니까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채워넣는다는 거지. 그러면서 발전시킨다. 그래서 rather than being adapted for specific environments, 그래서 특정 환경에 딱 맞춰 적응하기보다 오히려 with a limited set of hardwired가 이게 선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정해진 거를 갖고 태어나는 건 최소로 하는 거야. 그래서 instinctive behaviors, 그래서 본능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우리는 evolved cognitive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을 발전시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뭐를 가능했다. 저 콤마 있으니까 분사구문이죠. 주절보다 뒤에 있으니까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뭐 하겠다? adapt ourselves, 우리 자신을 individual이니까 서로 다른이지 서로 다른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겠다. 그러니까 유나도 그렇고 건영이도 그렇고 비슷한 저기 동네에서 비슷하게 자랐지만 그래도 다르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갖고 태어나는 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 속도가 발달 기간이 긴 이유인 거죠. 갖고 태어나는 게 적으니까요. 그래서 repeated patterns are reinforced and habitual modes of behavior emerge. 그래서 반복된 패턴이 이제 계속 반복을 통해서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드디어 습관이 돼서 우리는 점차 우리 스스로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점차 그 우리가 처해진 환경에 맞춰서 형성이 되는 거죠. But at some point we have to stop. 자 이제 8번부터가 중요한데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stop constantly becoming, 끊임없이 변하기를 멈춘다. 자 여기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야죠. 여태까지 지금까지 하던 걸 이제 멈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ing 나와야 되고 and just get on with things,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important things like building a career or finding a mate, 우리 이제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발달을 다 시켰으니까. That means we have to consolidate the adaptations we have made and restrict further changes. 그러니까 we have to consolidate, 굳건하게 굳혀야 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추가적인 변화는 그만해야 된다, 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늘 만들어왔던 그 변화는 이젠 그냥 확실하게 이제 굳혀야 된다라는 거죠. 자, we can have runaway positive feedback loops forever. 이거 지난번에도 했지? 너네 그거 기억나? 경제 성장이 positive feedback pitfall에 빠진다 했던 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positive는 양적이야, 양적.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runaway는 도망가다 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제어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써 있죠. 그러니까 uncontrolled랑 같은 말이죠.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unceasing 같은 거 써도 되죠.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양적 피드백의 고리에 평생 갇혀 있을 수는 없어. We have to maintain these neural configurations to remain ourselves.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우리 계속 학습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평생을 계속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는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계속 학습해야 되니까. 그러니 the periods of wholesale plasticity last considerably longer in behavioral and cognitive circuits than in sensory ones. 그러니 이거 뭐냐면 감각은 금방 형성돼. 근데 인지와 관련된 뇌 구조는 계속 저거보다는 더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still close as we reach adulthood. 그러면 우리가 성인기가 되면 이마저도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plasticity, 이 wholesale plasticity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plasticity는 지금 저기 가소성 써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을 가하면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어때요? 왜 플라스틱이에요? 열을 가하면 형태가 변하잖아. 그래서 이름이 플라스틱이죠. 근데 이제 wholesale이니까 wholesale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시냅스가 대규모로 계속 변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의 인지 능력 발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홀세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the plasticity processes themselves will have progressively. progressive는 이거 점진적으로다. 그래서 이거 gradually랑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점차. 그래서 이런 가소성은 그 자체로 점차 좁혀질 거예요. Degrees of freedom of the developing brain. 이런 발달하는 뇌의 자유의 수준, 자유의 정도, 그러니까 자유도를 계속 좁힌대. 자유도를 좁힌다는 건 이제 점차 굳어지는 패턴으로 하나씩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magnifying, 저 콤마니까 분사구문. 그래서 점차 initial biases,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편향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편향이 뭐예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경험하는 환경에 따라 처음 경험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점차 magnify, 강화하는 거죠. 똑같이. By both positive reinforcement and progressive elimination of connections mediating less favored state. 우리가 덜 선호하는 방식을 mediate, 중재하는 연결점은 싹둑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건 이제 버려버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것만 계속 강화시켜서 그걸 굳힌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너네 그러니까 까먹잖아. 자주 안 하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초등학생 때 대만 3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만 살 때 중국어 곧잘 했습니다. 근데 한국 오자마자 다 날라갔죠. 지금 다 까먹었어요. 아예 중국어 싹 다. 그러니까 그거 안 까먹었고 유지했으면 그래도 나름의 3개 국어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긴 한데. 어쨌든 하지만 the biochemistry of the brain also changes with maturation. 그러니까 성숙과 함께 뇌도 같이 변하고 so that, 얘들아 이거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잘 봐? 여기 지금 콤마 끊었지? 그래서 so that이 너네 in order to 바꿀 때 쓰는 거잖아.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끊으면 결과로 해석하시면 돼요. 결과의 의미입니다. 결국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so that은 접속사 되시고요. 자, 그래서 변해서 그렇기 때문에 mechanisms of plasticity and flexibility get replaced by mechanisms of stability and maintenance.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뇌는 유지를 하고 안정성을 따진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너네도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너네도 결국 꼰대가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너네가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과 의견만 무조건 맞다고 하면 너네 꼰대라고 욕하잖아. 그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네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뇌가 이제 굳어지니까요.
자, 지문의 내용 상당히 출제하기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자, 한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벌써 2시네? 뭐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지문이 기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구나. 자, 인간의 뇌는 특수한 환경마다의 적응력을 올리기 위해 가소성을 지니고 그에 따라 발달 기간이 길다. 따라서 성숙이 완성되는 성인기 이전에는 주어지는 경험에 맞춰 유연하게 인지 능력이 형성된다. 하지만 성인기에 다다르면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넘어가고 그에 따라 우리가 선호하는 패턴에 맞춰 뇌가 인지 능력이 굳어진다. 인간의 뇌는 성인이 되는 긴 시간 동안 무한한 유연성에서 점차 확고한 안정성으로 변하며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 자, 무한, indefinite, infinite.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gradually 쓰면 되고, 얘는 반이어도 알으셔야죠. radically, swiftly. 스테빌리티 잡아줬네. 안정성. 이렇게 됐죠? 자, 빠르게 내용만 쓱 한번 얘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자, 일단 25번 질문부터는 외래종이 침입하면 갑자기 그 순간에 개체수를 급증시키는데 토착 군락도 그에 맞춰서 적응하여
오히려 걔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마냥 위험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자 26은 스포츠 마케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파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영역과 제휴하여 간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자연재해를 발생할 확률과 규모를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위험 평가에서 중요한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면 확률에는 우연이란 게 늘 껴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 문자 기억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시각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광고에서의 과장 표현은 어차피 사람이 인지 능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낚일 리가 없다라는 믿음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겠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으니 그게 아무리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일반인이어도 우리는 그 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 누구도 이걸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가 이 지문의 핵심이었고 자, 그다음에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의 행복과 생태계 존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뭔가 좀 간과된 측면이 있었다.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뭐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커 보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불균형하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지역에 맞춰서 서비스 생태계의 시스템의 측면에서 봤을 때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자연법칙은 그냥 과거에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패턴화한 것에 불과하지 얘가 앞으로도 존속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누구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자연법칙은 절대적인 지식이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우주 질서는 되게 광활하고 앞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걸 보니 고전역학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만 제한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웬걸 양자역학은 반대로 오히려 불규칙하고 전혀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닌데 알고 보니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된 상충된 이중성이 지금의 대우주를 유지하는 기본 법칙이다.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점차 팔로워가 적은 사람한테 가는데 이건 기업 입장에서 광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개이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광고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 자, 인간의 뇌 발달은 특이하게 엄청 오래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갖고 태어나는 게 되게 적어서 그렇다. 그 이유는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는 성인기가 되면 오히려 패턴에 따라서 강화된 패턴으로 굳어지고 그때부터는 안정성으로 바뀐다. 자, 이렇게 해서 34지문까지 다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오실 때는 제가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그때는 추가적인 문제도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아시스랑 그다음에 교과서 오아시스랑 그다음에 문제풀이 다 끝내서 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이제 책이 제법 많죠. 다 끝냈으면 끝낸 거는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가져와서 질문을 좀 해달라. 알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